각자 도생의 시대, 돈이나 열심히 벌어보자는 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꽤 아주 심각한 슬럼프를 겪었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는데요. 6월달, 7월달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끌면서 미쓰리가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일이 안 풀리거나 내가 잘 안 되면 남 탓을 하게 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마치 지금 윤석열이 그 모든 게 문재인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슬럼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2008년도에 내 인생을 정말 바꿔주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를 살려주신 어떤 그 무속인 할머니께서 헛짓거리 하지 않으면 돈 벌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식만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그 아주 심한 슬럼프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말에는 아예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예전 같으면 새날방송 처음 나갔을 때는 진짜 일주일 내내 정치 시사만 본 거예요. 유튜브도 오직 그냥 알고리즘이 모두 그냥 정치 시사 이 민주진영 유튜브만 올라올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슬럼프를 겪은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말에 뉴스 안 보고 그리고 주중에도 제가 새날 방송을 나가는 날은 이제 푸나님이 보내주신 의제를 준비하고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하지만 그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참 그런 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도 긴장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습니다. 뭐 저를 키워주신 아주 센 할머니의 어떤 그 영향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막 너부러지게 오랫동안 대부분 자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막 그러면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시체 놀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를 하루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그 꼴을 못 보시는 겁니다.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 죽으면 영원히 죽을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게을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도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저를 키우시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독립한 이후에는 제가 속해 있는 곳이 증권사다 보니까 매일매일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영업이니까 손님들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편하게 살아봤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2008년도 큰 위기를 겪으면서 매일매일이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쭉 시간이 흘러서 그래도 제가 2008년도 그 위기를 이겨내고 증권사를 그만두고 꿈꿨던 또 다른 꿈. 증권사 출신의 국민 MC. 그 꿈을 하나 바라보면서 10년 넘게 제가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제가 모든 걸 올인했던 그 꿈을 내려놓는 그 과정도 좀 있었고요. 그 과정이 사실 전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그래 그렇게 화려한 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냥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주식하면서 주변 지인분들과 꽁냥꽁냥 제가 좋아하는 뭐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반려동물들 돌봐주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 수다를 떨고 싶은 본능이 있어. 그거야 뭐. 너무 내가 사회에 고립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돈다방 미쓰리 계속 방송하면서 그것도 좀 심심하다 그러면 돈다방 미쓰리 애청자분들이랑 뭐 정모든 번개든 모여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인생을 꿈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왜 내가 대한민국 검사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며 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이름을 알아야 되며 뭐 누구의 재산이 얼만지 그런 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왜?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인물이기 때문에 크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인물이 뭐 재산이 얼마가 됐고 크게 저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지? 약간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너무 막 슬럼프가 진짜 세게 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20대 때라면 아니면 30대 초반이라면 지인분들 붙잡아 놓고 친구 붙잡아 놓고 투덜투덜거리고 막 짜증도 내고 그럴 텐데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이제 반백년인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꽤 정말 오랜만에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넋두리로 여러분들한테 미칠 것 같다며 뭔가 이런 걸 좀 탈출하고 싶은 그걸 모색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카데미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나마 너무나 감사한 게 한 달 정도 진짜 깊게 훅 한번 이제 어떤 충격파가 온 다음에 그래도 아, 내가 가야 될 길은 주식이다. 라는 것이 좀 빨리 좀 안정을 찾았고 그래서 최근 보면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으면서 유튜브 돈다방 미쓰리 이제 처음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3일 전에 지금 현재 조회수 610회가 나오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잔고 증가는 시장이 주는 신호다. 그리고 517회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티그룹에서 인간지표 상향 조정했으니 조심하자. 이런 어떤 썸네일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2, 3일 동안 제가 올린 썸네일과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께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꺾일 겁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지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돈다방 미쓰리가 뭐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개인들이 시장을 들어오면 시장이 허접해지고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8월 2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하락하고 8월 2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하락하고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거 보면서 물론 주식이 빠지니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쓰리가 빨리 슬럼프를 이겨내고 뭔가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 됐구나. 다시 촉 살리고 있고 느낌 살리고 있고 실력 발휘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8월 2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2011년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와 이번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와는 다르다.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었냐면요. 일단 빠졌어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하고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뉴욕 증시 마감이 되자마자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그 신용등급 강등이 주식시장이 열리는 아시아 증시를 한번 휘청거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장한 다음에 빠졌어요. 빠지고는 다시 막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올려놓는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어떻게든지 낙폭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매수합니다. 그러면 그런 매수가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에 더 크게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들이 시장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일은 반드시 겪어야 되고요. 어떤 고통은 아주 세게 빠르게 겪는 게 낫죠. 질금질금 오래 겪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주식을 매수해버리면요. 그렇게 질금질금 오래 주식시장을 힘들게 만듭니다.
개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매수를 해서 지수를 낙폭을 줄여놓을까요? 반대 매매 때문이거든요. 가격을 회복시켜 놔야지. 안 그러면 그 다음날 신용담보 비율 떨어져서 바로 반대 매매 나가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기에는 개인은 너무 힘이 없어요. 개인이 힘이 없다라는 논리가 너무 단편적이긴 한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인은 힘이 있긴 하지만 그 힘이 분산돼서 각계 전투를 하기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 그때와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다르다? 물론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상황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른데. 그러나 어쩌면 이번에는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이 더 많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풀면은요. 다우지수 0.98% 하락, S&P 500 1.38% 하락, 나스닥 2.17% 하락했습니다.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뉴욕 증시 하락했고요. 자, 차분하게 경제 지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 지표 7월달 민간 부분 고용이 전월 대비 32만 4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시장 예상은요, 17만 5천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무려 45만 4천 명, 45만 5천 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네들 봐라. 6월 달에 민간 고용 지표가 45만 5천 원이 나왔는데 왜 이번 7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 예상을 17만 5천 명밖에 잡지 않았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지난달에도 똑같은 얘기 드렸는데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먼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지표가 시소 게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미국 경제가 좋다면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잘 나오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뭔가 이상하게 좀 쥐어짜는 그런, 그러니까 경제는 둔화됐는데 미국은 아니야, 미국 경제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시점에서는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노동부 고용 지표가 부족하게 나오고, 아니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못 나오면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그런 시소 게임을 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지난달에 6월 달에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사실 부진했어요. 이번에 이제 조만간 발표될 7월 달 노동부 고용 지표, 지금 시장 예상은 2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낮게 잡은 거예요. 더 걱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 예상은 20만 명인데 만약에 이제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자가 19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인가 경기 침체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앞에서도 잠깐 해드렸는데요. 이 피치에서 신용등급 강등하기 전에는 만약에 예상 시나리오를 쓴다면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즉 20만 명 이하로 나온다면 어쩌면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쁘게 포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 날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예상치 20만 명보다 조금만 부진하게 나온다면 미국은 또다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약간 또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닝 시즌 진행 중이죠. 이날 같은 경우에는 AMD, 스타벅스, CVS 헬스, 솔라이즈 테크놀로지, 제약사인 머크앤코, 크래프트 하인즈가 기업 실적을 발표했고요.
개별적인 기업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23년도 2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는 예상치를 땅바닥이 아니라 지하까지 파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광경,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 예상치를 그냥 지하까지 파놨기 때문에 그 지하까지 파놓은 예상치보다만 잘 나오면 어이구 잘했네 정도. 경제는 말장난이고 포장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제 어닝 시즌, 이번에 실적 어닝 시즌이 진짜 뭐 양호했다? 뭐 S&P 기업이 지금 뭐 반 이상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80%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게 진짜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레기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경제도 개인 투자자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을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불빛 하나 딱 켜놓고 야야야 저기 집중해. 어이 개인들 어디 딴 데를 봐. 여기 보라고 여기 이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에 몰려다니고 쓸데없는 것에 허덕이고 주식시장에서 진짜 좋은 거를 진짜 중요한 거를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자,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강등했고 그때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이번에는 피치가 강등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했고요. 지난 5월에 미국의 등급 전망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어이 니네 미국 지켜볼 거야? 관찰 대상이야? 근데 그 관찰 대상하는 그 내 관점이 니네 부정적이야? 어이구 미국이 잘하겠네 이게 아니라 이것들 봐라. 이거 엉망이네. 니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이렇게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는 지금 3개월 만에 진짜로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 뭐 다음에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S&P는 그러니까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지만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S&P는 그냥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든가 뭐 무디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미국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때랑은 다르다. 자, 2011년 8월 달 한 달 동안 S&P 500 지수가 최대 15% 하락했다고 하죠. 자, 그때는요.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됐고 그때 막 결렬될 위험에 처했을 그 당시에 그때가 8월이었거든요. 2011년 8월이었는데 그때 하루에 뉴욕 증시가 4%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S&P가 8월 7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그 다음날 뉴욕 증시는 6% 이상 폭락했는데 이번에는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작해야 다우지수가 0.98, S&P 500이 1.38, 나스닥이 2% 정도 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와는 다르다 뭐 이런 겁니다. 물론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2011년도에는요. 그때 8월달 부채한도 협상이 막 진행됐고 이번처럼 뭐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시끌시끌 했었거든요. 그렇게 시끄러운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슈가 뜨거울 때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다 보니까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더 많이 하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르죠. 이번엔 이미 5월 달에 가타부타 막 지네들끼리 티격태격 하다가 그나마 다행으로 6월 1일 엑스데이
앞두고 아주 극적으로 타결을 받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두 번째, 8월 1일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되고 피치가 강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뉴욕 증시는 24시간의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사람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어떤 악재든 뭐든 딱 확 충격을 받으면 완전 멘붕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인간의 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뉴욕 증시 장중에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면 뉴욕 증시 크게 하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약간 시간을 벌면서 그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완충작용을 해준 거고요. 두 번째, 2011년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일본에 지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금융위기를 겪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미국. 그런데 그 미국을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일본의 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막 결렬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인데, 그때 사람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있다가 정작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안도했다. 그런데 2011년도 이 당시는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후폭풍까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유럽발 금융위기 터지고 일본 지진 터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도하기 전에 여전히 불안해 있을 때 새로운 악재를 맞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크게 움직인 겁니다. 그게 이번과는 다른 거죠. 그런데 진짜 다른 게 뭐냐면 2011년도와 지금 2023년도 글로벌 유동성이 자체가 다르고요. 그 유동성의 질이 다릅니다. 굉장히 지금 질이 저질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저질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금융위기 겪고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져서 다시 돈 풀고 이렇게 시장에 풀린 돈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또 회수하고 그런 돈이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미 국민들의 씀씀이는 커졌는데 이거 줄이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과 2011년도 경제 상황은 다른 거죠. 그때는 굉장히 어찌 보면 웃긴 표현이지만 규모의 경제인 겁니다. 언제 또 위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 했다면 지금은 특히 최근 증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우지수 2개월 동안 연속 상승, S&P 나스닥 5개월 동안 연속 상승인데 그렇게 상승할 이유가 없이 미친 듯이 그냥 사람들이 정신 나간 듯이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물갈이 시간은 조금 더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와 2023년도 S&P가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와 피치가 강등했을 때 다르다. 뭐가 달라? 에이, 덜 빠졌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때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한번 겪어봤었잖아. 이렇게 안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은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에 금리 인상하면서 신흥국들, 중국, 남미, 유럽 이런 애들이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지금 너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 소화시켜야 돼요. 당장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제 뭐합니까? 반대매매 물량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반대매매 물량을 막기 위해서 또 개인들이 또 하한가로 체결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열심히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해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커뮤니티에 올려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